오늘같이 또 특별한 광복절 날 0시에 사면된 사람. 네. 뭐 여러 정말 많았어요. 여럿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이제 어제 좀 많이 눈길을 모았던 사람이 조국혁신당 네. 대표잖아요. 일단 출소하면서 이제 자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님? 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금 본인의 사면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밝힌 거고 그게 예, 이제 어쨌든 검찰 독재로 상징되는 지난 어떤 한 정권 한 세월에 대한 청산이다 나의 어떤 이제 규환이 뭐 이런 인식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역시도 이제 조국 전 대표의 귀환에 맞춰서 지금 조기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과정들이 맞물리면서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뭐 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넥스트 주자로서의 위상 그다음에 어떤 이제 인지도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구나를 보여준 어떤 출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게 보셨어요. 그럼 넥스트 주자라 하면 다음 대선 그러니까 범 주자? 여권에서 놓고 보면 다음 대권에 어쨌든 뭐 누가 보더라도 다음 대권에 도전할 것 같잖아요. 본인이 정치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예. 본인 사면의 비판적인 부분들도 받아들여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언급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조국 대표 계속 어떤 선택을 해나갈 거냐 뭐 이런 거에 관심 모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한국 사회가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조국 대표의 행위를 둘러싸은 치열한 찬반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단락에서 조국 대표가 뭐 어쨌든 법적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은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출발대에 서 있는 뭐 이런 상황을 이제 본인도 그런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범민주진영의 힘을 합치자 뭐 이런 식의 메시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뭐 부담스러울 수도 네.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식의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이제 다시 대표가 될지도 모르지만 사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장관급으로 다시 기용을 해서 굉장히 중책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아야 민주진영 범진보 진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부담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국 전 대표를 둘러싸고도 아직도 반반 정도로 나뉘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나눠진 것에 결정적인 그 가운데에 섰던 인물인 거고 그 책임을 조국 전 대표에게 돌리는 사람도 아직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조국 대표가 말한 것처럼 검찰 독재의 종식이라는 얘기는 그 상황을 불러온 게 윤석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때 상황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많은 언론이라든가 정치적 공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황에 대해서 믿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오히려 시간을 오래 두고 많이 두고 극복해 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뭐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뭐 차기가 됐든 차차기가 됐든 범 여권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 주자로서의 위치에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걸 논쟁을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이 시점에 이렇게 이르게 전격적으로 사면함으로써 저는 사람들은 조국 대표를 너무 키워주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정치인 조국의 운명을 이재명 대표가 쥔 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그 부담과 이거를 뚫고 자기를 사면해준 이 말하자면 빚을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당립 뭐 여러 비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국엔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재명의 어떤 말하자면 선택이라는 상수를 제거하고 생각하기는 힘든 정치인이 됐다. 이 정부 하에서는 뭐 차차기로 넘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생각.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뭐 보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조국이나 그러니까 이게 조혁당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선 주문해놓고 이거 나중에 결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시점을 어디로 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제해줘서 지금 나온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관계에서 둘이 조국의 운명이 어쨌든 이재명의 선택에 묶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구도가 일정 정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만약에 숫자를 떠나서 지금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까. 그렇죠. 다음에 지방선거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여권 내 분열이 생길 수도 자칫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잘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게 저는요 그 적이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부담스러울수록 가까이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 쓰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전전으로 돌아가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무렵을 생각해 보면 뭐 조국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표도 있지만 김경수 지사도 있고 뭐 잡과하신 박원순 시장도 있고 오히려 진보 진영 내에 훨씬 많은 쟁쟁한 인물들 내지는 그 차기 구도를 형성할 만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결같이 정말 많은 경우가 있어서 특히 검찰의 수사와 과정에서 또 사라져간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거의 복원이라고도 한편으로는 또 보입니다. 조국 사면 시점에서 뭐 합당 얘기도 나오고 아까 기자님이 이제 조기 당원 대회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진짜 그 뭔가 길이 생겼다고 할까요? 선택지가 생긴 것 같은데 조국의 선택은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좀 에디터님? 이르긴 한데요. 이제 핵심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노선을 빨리 정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면이 이제 8.15 사면이 있었는데 그 즉시 정치 재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상당히 어떤 뭐 민주 진보 진영 내부의 여론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천천히 여유를 두고 정치 재개를 선언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당의 입장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당이? 조국 혁신당의 입장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최고위원들의 임기가 단축돼 있고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서 조국 혁신당의 대표는 다시 조국으로 옹립하는 과정을 밟을 것 같긴 한데 그 조국 개인의 어떤 정치 재개 선언이라는 게 조국 당 대표도 물론 있지만 차후에 있을 어떤 선거에 어떤 자리를 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대목에서 아마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 제가 뭐 수석 대변인뿐만 아니라 뭐 대변인 등등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랄까 능동적으로 막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과거에도 한번 우상호 민정수석을 그 대표 권한대행이 만났을 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게 보도가 되면서 당 내부에서도 좀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다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도 사실은 조국 대표에 대한 반감 내지는 비토 정서가 일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민주 진보 진영이 하나로 좀 합쳐지는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 것이 혁신당의 마음이라고는 제가 들었고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전달을 해주신 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제 이 상황은 현실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만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빨리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정치를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2024년에 총선에서 이제 선택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옥고를 치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간으로 따지고 본다라고 보면 진짜 의회 정치를 한 게 1년 좀 넘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표로 복귀를 한 이후에 다시 또 정치를 재개하게 돼서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5년도 안 된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지금 막 대권도 거론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상의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한 템포 한 템포씩 숨죽여가면서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너무 막 성급하게 뛰어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쪽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지선도 아니고 보궐도 아니다. 에디터님 의견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자꾸 주시는데요.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아니다 기다. 네. 나가겠죠. 네, 나가려고 할 근데 거.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나갈 때 나가더라도 저는 험지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나갈 때 근데 나가더라도 예를 쉬운 들면 길은 가면 안 된다. 저는 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제 생각이 비관적일지 모르겠는데 조국혁신당의 요소는 저는 세 개였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어떤 그렇죠. 구체적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검찰 개혁. 그리고 조국 팬덤이에요. 맞아요. 근데 3년은 너무 길어서 안 돼서 윤석열 정부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을 바치던 세 개의 축 중에 하나는 이미 사라졌어요.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못하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쇄빙선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사회권 개혁을 하겠다, 사회 개혁을 하겠다 이거였는데 검찰 개혁 지금 여당이 할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사라져요. 그러면 뭐만 남냐? 마지막으로 그렇지. 조국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의 그 위치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 뭐 총선은 좀 다른데 지방선거는 조국혁신당이 몇 명의 후보나 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뭐 이런 거를 따져 보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 사면해줬는데 호남에서 다시 경쟁한다? 이것도 지금 그림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결국엔 지금 조국혁신당의 뭐 당내에 있는 분들이 이 조국혁신당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온 조국 대표가 어쨌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스스로가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조국혁신당은 이제 종속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을 당으로서 바치던 두 가지 의제들이 살아 있다면 조국혁신당이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국 대표가 어쨌든 결심을 해야 되고 이게 개인의 결심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조국 대표는 결심을 해야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뭐 하루라도 잊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물을 보고 접근하는 것과 정당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조금 이제 뭔가 괴리가 좀 생기고 있는데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이게 조국혁신당이 총선용 뭐 떴다방 정당이든 플랫폼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가지고 지방선거에 다양한 후보를 내고 하나의 정당으로서 뭔가 존중받고 존립하려면 굉장히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인물들이 성장하고 정당으로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국 팬클럽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인물은 인물대로 성장해야 되고 정당은 정당대로 그 어떤 역량을 보여줘야 될 텐데 조국의 선택에 따라서 이게 종속적으로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 정당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조국 대표의 선택에 따라서 혁신당의 어떤 운명이 결정된다? 이거는 저는 이제 1인 정당 체제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조국 혁신당은 개혁신당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특히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인물론으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대권 주자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치라는 게 참 그래서 성장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잊혀지는 것도 순간이에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뭔가 어떤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부분은 윤석열과의 대립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대립점이 사라진 부분에서 뭔가를 해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저는 뭐 지금 저 박영식 에디터가 말한 것처럼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 민주당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회 쪽의 선택보다는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쪽이에 그래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대권 주자로 가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민주당과 합당 얘기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에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발목을 잡거나 그런 모습은 어차피 안 보이지만 조국혁신당이 죄송하지만 어떤 역할을 해도 눈에 띄기가 너무 힘든 구조예요. 눈에 띄기가 국민의힘이 지금 워낙 정말 그야말로 한국 정치의 폐악질을 하고 있죠. 그걸 또 막아내는 게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또 개혁까지 앞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잘하고 있어도 조국혁신당이 보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저는 이제 어찌 보면 독립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 지난 대선 국면에 사실은 김용남 의원이라든지 허은하 의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 중도 보수 정당인 민주당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거 보고 나서도 요즘엔 그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국민의힘 출신들도 민주당에 들어갔는데 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또 듣고 나면 그럴듯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어제도 한번 여쭤봤어요. 실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꺼내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당에서는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실제로 그럴 생각하지도 거고. 않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8.15 12시 좀 시간 넘어가지고 자정 넘어서 당대표급의 인물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대고 민주당 합당 얘기를 하는 게 뭐랄까 이제 우문이긴 하죠.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좀 단호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수장이 나왔는데 무슨 합당이냐라는 반응을 일단 내비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당이니까. 속사정이 궁금한 거죠? 속사정. 아니요. 속사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속사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랐을 때 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정치권은 국민들이 저는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는 차라리 조국혁신당 당분들에게 신뢰가 되거나 조국혁신당 당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저도 추워도 생각 안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아까도 뭐 워낙에 저 인물 중심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거꾸로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는 누가 이런 선택을 할까 이런 선택을 할까 쪽에 더 관심이 맞춰졌다면 앞으로의 정치적인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반찬이 더 좋을까 어느 식단이 더 좋을까를 바라보는 쪽으로 얘기 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들어있었던 겁니다. 지방선거가 사실상 지금 이제 뭐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미 시작된 그렇죠. 거거든요. 조국 혁신당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고요. 조국 전 대표께서 오늘 하신 말씀 그대로 일단 반영하면 대통령에게 감사한 일이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감사하면 이제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권 초반에 있는 첫 선거인데 이거를 패배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확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란 진압과 종식 그리고 검찰 독재도 이제 종식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려면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뭐 싸우거나 분열하거나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민주당과 혁신당을 바라보면 사실은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협의, 합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이 그 지금부터 뭔가 뭉게뭉게 피어오를 텐데 좋은 방향으로 가서 지방선거를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를 해야만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진압되고 종식이 되는 것이지 글쎄요 막 갈등이 생기고 분열하게 되면 그마저도 못할 것이다. 이 핑크빛 기류가 지방선거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를 위해서는 네. 예, 지금부터 막 벌써 멱살 잡고 싸우면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다. 예. 예, 지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만약에 민주당이랑 합당을 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저는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지역 몇 군데에서의 양보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의 상징적인 지역에 후보를 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난번처럼 민주당 선거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그러면 예를 드는 겁니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만 조국이 나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면 안 나간다. 뭐 이런 방식의 접근이 돼야 될 거고 광역 단위로. 만약에 그게 아니라 조국 대표가 뭐 예를 들면 총선에 나간다. 그러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계양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나 뭐 이런 데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민주당의 익스큐즈가 필요해요. 조국 그렇죠. 대표가 나가려면. 그러면 민주당한테 만약에 익스큐즈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인천 계양에 나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조국이 명실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오르겠네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부응하는 뭔가를 조국 혁신당도 내놔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이 선택에서의 조국혁신당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조국 대표의 포지션을 중심으로 한 고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강고한 독자 노선을 간다든지 이거는 쉽지 않은 그림이다라는. 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